네, 저는 주식사가 처음인데요. 강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트 분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기술적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봉 차트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래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지금은 뭐 흑백이 없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흑백 모니터를 봤을 때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이 빨간색과 같은 것이고 속을 채우는 것은 이제 파란색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컬러풀해졌으니까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분석의 목적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종목 발굴이 기본적 분석의 목적이었다면 차트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겁니다. 매매 타이밍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트를 좀 공부를 해볼 텐데, 그래서 언제 사야 하느냐,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걸 이제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차트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통계학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수강을 하질 않아요. 폐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계의 기본은 막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통계학 책 보면은 아주 이상한 수식들 있잖아요. 뭐 길쭉한 거, 인테그랄 나와가지고 적분하고 뭐 하는 건데, 그것만 보다 보니까 통계가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는 그런 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라고 하는 것도 매일매일 나오는 주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래량, 이게 흩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매일매일 모아가지고 점을 찍는다든지 선을 잇는다든지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는 쪽에 있는지 내려가는 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차트 분석이 무용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차트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기가 어느 점에서 서서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분석은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굉장히 비겁한 얘기죠. 좋다 나쁘다를 하지 않고 조건을 달아서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차트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면 안 돼요. 이것은 위험한 일이고, 내가 종목을 골랐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언제 사는 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껏해야 차트, 그래도 차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껏해야. 하지만 그래도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차트를 보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무시하고, 그런 자세는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가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 자, 주가가 움직이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매도 매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자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사람들의 용어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용어도 여러분들이 친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자가 많으면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저기 그 표현해 보면 수요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사자 팔자가 좀 편하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사소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지속적인 추세에 따라 움직인다.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추세. 그래서 트렌드 is my frie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세는 나의 친구다. 추세를 잘 타는 사람이 그 주식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추세의 변화는 수요 공급, 사자 팔자의 크기가 변할 때 당연한 거겠죠. 그죠? 사자가 많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만 나중에 팔자가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수요 공급의 변동은 뭐요? 도표, 차트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차트의 모습은 스스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저기 이 이야기가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사례들을 충분히 잘 연구를 해보면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 공부한 사람들, 또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먹물들이죠. 먹물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유효하냐, 무용하냐,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놨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한 10여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이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 왜 유용하냐면, 기본적 분석에서는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이 기술적 분석의 목적에서도 봤듯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는 심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시장의 심리 상태, 그리고 실제로 매매 타이밍이 언제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적 분석이 홀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매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 이사 비용, 그죠? 수수료,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차트 분석에 매달리다 보면은 진짜 본질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들으시고 경제 TV, 특히 증권 방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제 앵커가 물어봅니다. 전문가한테. 자, 앞으로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트 한번 볼까요? 앞으로 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수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움직이는 요인들이 다 다를 텐데, 근데 그냥 차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만 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우리가 이제 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는 항상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안 되겠다. 하지만 또 그것을 바꿔놓고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총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 수가 약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2,500개.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2,500개를 다 분석을 하려면은 아마도 많이 늙어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종목씩 분석해도 2,500일이잖아요. 2,500일이면 몇 년입니까? 거의 10년,
좀 안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차트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계속 보면은 2,500개를 예, 그냥 하루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잣대를 가지고 서로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이걸 이제 다른 지표랑 그 연결시키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트를 이제 이 HT에서 보는데 다양한 차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차트에 봉 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봉 차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차트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또 자세히 보실 수 있냐면 자매품. 저는 차트 분석이 처음인데요. 여기 또 저희 그 자매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진짜 차트 종류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들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봉 차트예요. 봉 차트.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라고 부르는데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긴 모양이 양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캔들 차트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차트를 그릴 때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을 양봉 이제 봉 차트니까. 근데 이걸 이제 양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을 음봉 내지는 음선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게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양선, 주가가 떨어지면 음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하루 중에 4개의 이 가격이 있어요. 하루 중에 보면 이제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 저녁에 오후에 끝난 가격, 그러니까 9시에 시작하는 가격, 3시 30분에 마감하는 가격, 하루 중에 제일 낮은 가격, 하루 중에 제일 높은 가격. 이걸 이제 불러서 시고저종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럴 때 시가와 종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가와 종가.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도 오후에 끝난 종가가 더 높게 끝나면 양선이 그려집니다. 양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00원에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5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시초가보다는 종가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양선이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루 중에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더 활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수의 크기는 요 사이를 몸통이라고 하는데 몸통의 길이를 가지고 옵니다. 몸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매수의 크기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통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매수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요 밑에 꼬리, 위에 꼬리 이렇게 부르는데 밑에 꼬리는 뭐냐면 바로 대기 매수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이 세력이 있는 것이고, 위에 꼬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팔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죠. 요걸 가지고 보시면은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어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저가로. 하지만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좀 내려오면서 끝난 거예요. 요런 이제 이 하루 중의 움직임을 이 봉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나타난 그 봉을 쳐다보면서 하루 중에 움직인 걸 유출해 보시는데 어느 장소가 제일 좋겠습니까? 볼일 보실 때 화장실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폰 보지 마시고 딱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하루 어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매도 매수의 세력들, 그게 더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자, 그럼 음선은 어떻게 돼요? 음봉은 어떻게 되느냐? 종가와 시가가 있는데, 그죠? 아침에 시작한 것보다 종가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하루 중에 매도가 더 활발한 거예요. 아까 똑같이 플러스 1,0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500원에 마감이 되면, 플러스 1,000원에서 500원 내려온 거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500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가 얼마나 활발했느냐, 매도가 얼마나 활발했느냐, 매수의 크기는 컸느냐, 매도의 크기는 컸느냐,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 봉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그 분석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봉 차트, 매수세 몇 가지만 좀 보죠. 자, 요건 해머. 망치처럼 생긴 거예요. 망치처럼. 자,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양선이 생겼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매도세가 셌을 거 아닙니까? 양선이 생겼는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오유, 요렇게 밑에 꼬리가 있네요. 밑에 꼬리는 뭐라고 해요? 대기 매수세.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해머형 내지는 망치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봉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 그죠? 자, 몇 가지만 좀 더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삿바형이라 그래요. 삿바형. 그러니까 아래 꼬리는 없고 위에 꼬리만 있는 이런 삿바형.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주가가 쭉 떨어졌었는데 요건 이제 봉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활발해진 거죠. 반전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망치는 망치인데 이렇게 역전된 망치형이 만약에 바닥권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해머형 망치형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망치형이 훨씬 더 신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주가를 반전시키는 신뢰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봉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날의 봉은 음봉이었어요. 음봉인데 그 다음날 봉을 보니까 양봉이 나왔는데 전날의 그 봉의 크기를 그 다음날의 봉의 크기가 완전히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크기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면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승 장악형.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락 장악형.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악형보다는 좀 약한 신호지만 관통형. 관통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양선에 그 종가가 그 전날 음선의 가운데 허리를 딱 지나가는 이런 사실을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세를 이 상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신호로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가 만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이제 이 반격형, 그죠? 격리형, 집계형. 집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밑에 저가라든지 아니면 위에 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봉 두 개 이렇게 가지고 보는데 봉 세 개, 샛별형. 샛별은 뭡니까? 새벽에 뜨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에 뜨게 되면 그 다음에 날씨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샛별이 이제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성. 예. 그래서 북한에서 옛날에 뭐 샛별 보기 운동, 예. 아침 일찍 일어나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교수형, 행잉맨이라고 해서 이게 목매다는 거죠. 그렇죠? 목매다는 거. 네, 하락 삿바형, 유성형, 하락 장악형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통형, 또 반격형 이런 거 있지만 먹구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절반 두고 내려온 거니까 먹구름 낀 것이고, 하락 반격형, 하락 격리형, 그 다음에
하락 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고점들이 일치하는 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석변형. 석변형은 밤에, 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양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봉 그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3개씩 하면 석변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형이 있어요. 까마귀형. 까마귀형은 요렇게 저기 그 그림으로는 표시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사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저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형이에요. 십자형. 이거 이제 도지형이랍니다. 도지형. 요 이제 그냥 십자형이 있고 장족이니까 이제 발이 긴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걸 이야기하고 비석형. 있고 또 하나 이제 드래곤플라이 잠자리형도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이건 뭡니까? 여기가 시가와 종가가 일치하고 여기 저가고 여기 고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딱딱다가 다시 고점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매도 매수가 팽팽한 거죠. 그런데 장족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 위가 긴 거예요. 이거 뭐 여기서 시작해서 딱딱다가 딱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위에 꼬리가 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딱 중간에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십자형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십자가가 나오게 되면 뭡니까?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어요. 매수가 더 컸죠. 매수가 팽팽해졌잖아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전. 첫 번째 이게 굉장히 많은 저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계속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요렇게 저기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다가 한번 쉴 수 있는 거죠. 하루 정도는. 자세한 저기 이야기는 차트 분석이 처음인데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니까 그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차트는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이다. 그 차트 분석의 기본은 봉 차트를 분석하는 것인데 양선은 매수세가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음선은 매도가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양선이 누적이 됐어요. 양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누적이 되면은 시장에 막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음봉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시세의 상승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이론을 잘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